안녕하세요. 2020 6월 모의평가입니다. 수학 나영이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수험생활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하영쌤인데요. 여러분 앞에서 봤던 것처럼 미적분 1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문항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강의를 보고 있을 때 옆에 보면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문항이 있으면 옆에 있는 인덱스 활용해서 중요한 문제부터 궁금한 문제부터 확인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적분 1은요. 10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여러분이 아마도 조금은 힘들어했던 문항이 몇 문항 있었을 겁니다. 그 문항들 중심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았던 문항에 대해서도 몰라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항들도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 9월 그리고 수능에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지금부터 잘 점검하고 하나하나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노래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오다가 들었는데 가사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더라고요. 정말 그 앞에 부분을 들어보면은요, 힘든 하루 속에서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이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약간 옛날 노래긴 하지만 여러분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오전에 이제 같이 시험을 치고 그리고 저는 점심시간 이후에 나왔는데요. 아이들이 이미 많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국어도 힘들었다 그러고 또 수학은 워낙 학생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고 나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점검하고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여러분 계획들 좀 잘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2번 문항은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정말 빈출 유형이잖아요. 요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항인데요. 지금까지 유형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2점짜리 치고는 난이도가 약간 높아졌죠.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의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요. 분모와 분자가 몇 차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분자는 n에 관한 몇 차입니까? 1차예요. 그럼 분자도 n에 관한 1차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이라는 건 9n 제곱에 뭐까지 있는 상태입니까? 루트까지 있는 상태예요. 루트 9n 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루트 9는 얼마예요? 3이고요. n 제곱의 루트니까 n에 관한 몇 차? 1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n에 관한 1차, n에 관한 1차일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에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에는 극한값이 뭐가 된다?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 의 b인 2분의 3이 답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만약에 잘 몰라서 틀린 학생이 있다 그러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2번 문제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의 극한에서요. 뭐에 대한 거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우극한이랑 그 다음에 좌극한의 값이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 잘 물어보고 있죠. 이것도 무조건 거의 90% 이상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고요. 여러분 봤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이거는 뭐예요? 우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왔다 좌극한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1까지만 가는 거예요. 누가? 함수의 그래프를 움직여 보는 거죠. 어떤 범위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왔어요. 멈췄죠. 그때의 극한값 얼마에 아주 가까워집니까? 마이너스 1로 왔죠? 그러면 여러분 옆으로 가요. 그럼 얼마에 아주 가까워져요? 0에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극한은 0이 되고요. 또 한번 볼게요. 1로 갈 거예요. 1로 갈 건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갈 거죠. 자, 멈췄어요. 그때 얼마에 아주 가까워진다? 2에 아주 가까워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좌극한은 2예요. 0과 2를 더하면 정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에서 우극한이랑 좌극한 찾아낼 수 있는 연습들도 기출문제나 수능특강 문제 보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어요. 이 문제까지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자, 11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여러분 11번 문항은 진짜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개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도 모든 강의에서 학교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관계에 대한 것,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알고 있어야 돼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포함된 수열의 극한 계산하기예요. 극한값 계산을 할 수 있어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관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급수라고 얘기를 해요. 급수가 뭐 하면? 수렴하면. 자,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말은요, 또 어떤 식으로도 발문이 나올 수 있어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어떤 숫자로 나타내면 돼요. 그죠? 자, 수렴한다, 급수가 숫자로 나타났다. 수렴하면, 화살표로 나타낼게요. 수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열 an의 극한값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수열 an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게 바로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관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내용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요. 수열의 극한의 성질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는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만 얘기합시다. 실수배, 그 다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뭐 해야 됩니까?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발산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눗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단 분모가 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포함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등비수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비수열을 아래 n제곱의 꼴로 우리가 많이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이 궁금한 거야. 그쵸?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로 배웠는지 기억을 해볼까요? 몇 가지로 배웠어요? 공비 r이 -1과 1 사이일 때는 얼마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해요. 그 다음 공비가 얼마일 때는 1일 때는 얼마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한다라고 했고요. 자,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뭐 한다? 발산한다라는 게 사실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만 문제에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아래 n제곱꼴이 여러 개가 나오는 꼴에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이죠. 여러분이 딱 봤을 때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있고요.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포함된 수열의 극한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원래 기본 원칙은 뭐냐?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줘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공비가 3이고요. 여기서 보면 공비가 2예요. 여기도 3, 여기도 2죠. 그러면 공비가 누가 더 커요? 3이 더 커요. 그러면 3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줘야 되는 게 원래대로의 풀이에요. 그러면 3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의 n제곱 나누기 3의 n제곱 하면 1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자, 2의 n제곱을요. 2의 n제곱을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n 같기 때문에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분의 2의 n제곱으로 쓰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3의 n 플러스 1제곱도 3의 n제곱으로 나누죠. 그러면 3의 n제곱, 3의 n제곱 사라져서 분모에 얼마만 남는다? 3만 남아요. 그 다음 또 볼 거예요. 2의 n-1제곱을 3의 n제곱으로 나누면요. 자, 3의 n제곱이고요. 분자는 2의 n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n 같기 때문에
3분의 2의 n제곱에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곱해져 있는 모양과 같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3분의 2의 n제곱이고요. 또 1도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떻게? 3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나눠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잖아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극한값이 0이에요. 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극한값 0이에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극한값 0이에요. 자, 3의 n제곱. 공비가 3인 경우죠. 1보다 큰 경우예요. 발산합니다. 발산하는 것분의 1이니까 얘도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극한값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이 돼요. 이 3분의 1이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의 n제곱, 3의 n제곱 같아지니까 이렇게 돼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극한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포함된 수열의 극한을 계산해서 공비들이 다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1보다 클 때는요.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만 쳐다보면 돼요. 거기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시면 이 문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개념들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볼게요. 급수는 2예요. 급수가 수렴하는 거죠. 급수가 수렴할 때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 수열의 극한이 0임을 알 수 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3 이 극한값이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2는 실수배예요. 빼기 숫자죠. 그러면 3은 극한값이 존재해요. 0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나눗셈만 빼고는 다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어요. 나눗셈도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어요. 분모가 0만 아니면. 근데 여긴 지금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마이너스 3 반대로 넘겨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쓸 수 있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이 얼마? 3. 2분의 1 양변을 곱해도 된다고요. 왜? 0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라고 쓸 수 있다? 2분의 3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의 극한값을 알아냈는데 이 an의 극한값을 뭐라고 했어요? r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r에 대해서 새로운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r 자리에다가 2분의 3을 다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3의 n 플러스 2제곱 등비수열이죠. 마이너스 1이고요. 2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포함된 수열의 극한에서는 공비의 절대값 봐요. 다 1보다 크죠. 가장 큰 항만 쳐다보면 돼요. 얘랑 얘만 쳐다보면 돼요. 그런데 봤더니 2분의 3의 n제곱, 2분의 3의 n제곱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2분의 3의 n제곱 사라지고 2분의 3의 n제곱 사라져요. 그럼 분자의 2분의 3의 뭐만 남아? 제곱만 남죠. 따라서 이건 얼마가 된다? 2의 제곱 4고요. 3의 제곱 9 해서 극한값은 4분의 9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11번 문제는 많이 봤던 유형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거 세 가지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각각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잘 참고하시면 충분히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리 쉬운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11번 문제는 꼭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길 바랄게요. 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험 끝나고 친구들한테 어떤 문제가 조금은 까다롭게 느껴졌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물론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고난도 문항을 얘기를 하는데 조금 4점짜리 문제 중에서 15번 문제는 약간은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여러분 수능 특강 문제를 풀면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A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A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일 때는 A의 값의 범위를 반드시 따져봐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fx는요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함수값이 달라져요. 함수의 모양이 달라지고요.
gx는요. a보다 작을 때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를 하고 싶으냐면 두 개를 곱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개를 곱하고 싶은 거야. 두 개를 곱했을 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를 보면은 구간에 대해서는 다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끊어진, 나누어진 구간에서만 연속이면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fx는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뉘어 있는데 gx는 a의 값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a의 값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a의 값이 어떤 값일 때에 따라서 gx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죠. 그 기준이 누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a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a의 값이 0일 때, a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fx 곱하기 gx를 각각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핵심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번 볼게요. 만약에 a의 값이 만약에 0보다 작아요. a의 값이 0보다 작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fx는 0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돼요. 0보다 작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했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란 말이에요. 그런데 a의 값이 0보다 작대요. 0보다 작은 쪽에 a의 값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a를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보다 작을 때 하나 더 나오죠. a보다 작을 때는 뭐라 그랬어? gx가 2x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1이래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파란색 2x-1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간을 몇 가지로 나뉘어야 될까요? 보라색이랑 주황색 있는 a보다 작을 때, 그리고 a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구간,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 대해서 fx와 gx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구간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어서 fx 곱하기 gx가 세 가지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 한번 볼게요.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에요. a보다 작을 때. a보다 작을 때도 계속 0보다 작을 때랑 똑같죠? 자, a보다 작을 때 gx는 얼마가 됩니까? 2x가 된단 말이에요. x가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 a와 0 사이에 있을 때는 주황색이랑 파란색을 따라가죠. 주황색이 fx예요. 즉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요. 파란색은 얼마예요? 2x-1이에요. 따라서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곱하기 gx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얼마보다 클 때예요?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해봐야 되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뭐를 따라가요? 초록색과 파란색을 따라가요. 초록색이 fx, 파란색이 gx죠. 즉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와 얼마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a와 0에서만 연속이면 되죠. 자, 그럼 a에서 연속임을 확인할 때는 a보다 x가 작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x가 a보다 작잖아요. a에서의 좌극한이 되겠죠? x가 a보다 클 때죠? a에서의 우극한이 되겠죠? 등호니까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a 대입하는 거예요. a를 대입하면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 곱하기 2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에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한쪽으로 모아볼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 곱하기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3 2a 마이너스 1 하면 얼마? 0 돼야 되죠. 근데 누가 공통이에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공통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3으로 묶어내면 여기 얼마? 2a죠? 빼기 있어요. 빼기 빼기니까 빼기 2a,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누가 사라져요? 2a랑 사라져요. 1만 남았어? 즉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0이래요.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A 0보다 작다 그랬죠. 근데 2분의 3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따라서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탈락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A가 얼마인 경우 해볼까요? 0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A가 0일 때 한번 해봅시다. A가 0이라면 얘가 0이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구간이 같아져 버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x 곱하기 gx는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서 해결하면 돼요. x가 0보다 작을 때 fx, gx죠.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곱하기 2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fx고요. gx는 2x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가 뭐예요? 0에서의 좌극한, 0에서의 우극한 함수값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x 대신에 얼마를 넣어서 0을 넣어서 같아지면 돼요. 근데 여기다 0 넣으면 얼마예요? 0이네요. 여기다 0 넣으면 2고요. 여기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죠. 0이랑 마이너스 2는 같지 않죠? 그래서 연속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A가 0이면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A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0보다 크대요. A가 0보다 크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다시 잘 모르겠으면 수직선상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x가 0보다 작아요. 여기에 0이 있고요. 여기에 a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해볼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예요.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보다 작을 때예요. a보다 작을 때는요.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냥 표시할까요? a보다 작을 때는 2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을 때,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fx 곱하기 gx는 구간이 몇 가지로 나뉜다? 세 가지로 나뉘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주황색, 보라색이죠. 즉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곱하기 2x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을 때는 초록색, 보라색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다가 2x를 곱해주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 작을 때네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예요? 초록색, 파란색이죠. 즉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다가 2x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우선은 얼마에서 연속인지 확인하자. 0에서, 그리고 a에서 연속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0에서는요. x가 0일 때 한번 보세요.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죠.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죠. 이게 뭐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다 0이 되어서 0에서는 뭐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연속이라는 거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었어요. 자, 이제 x는 얼마에서 연속이면 돼요? a에서 연속이면 되죠. 즉 얘가 뭐예요? 좌극한이고요. 얘가 우극한 함수값이에요. 따라서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 곱하기 2a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2에다가 2a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같아지면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모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 곱하기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요거 하면 얼마?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공통으로 들어있습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2에다가 여기 남은 것 2a죠? 마이너스 2a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라져서 얘는 1만 남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0이면 돼요. 그러면 a의 값이 얼마면 된다? a의 값이 1이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a가 뭐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0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a가 1일 때 만족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a는
1이다. 4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구간 나누어 주는 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다항함수다. 그러면 주어진 구간에서는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는 그 구간 있죠. 그 점에서만 연속임을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보고 넘어가시면 좋고요. 이런 문항들은 실제로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정말 많이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연속에 대한 것들 여러분이 기출문제 그리고 수능 특강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능 완성으로 충분히 연습하면 이거 4점짜리 문제잖아요.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17번 문제로 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17번 문제가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특수각에 대한 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어요. 삼각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됐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특수각에 대한 삼각 B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닮음을 이용한 비례관계를 이용한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 17번 문제는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등비급수 도형의 활용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뭐랑 뭐랑 알아야 돼요? 우선 첫째 항 구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공비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딱 봤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문제지를 지금 보세요. 문제지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공비를 구할 때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기준으로 나와 있으면 다음으로 나오는 정사각형이 기준이 되어서 이 둘의 닮은 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준 두 개는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이 원은 D1과 C1의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가 2, 여기까지가 2라는 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E1 F1과 E1 G1은 같대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E1 F1 대 F1 G1이 5대 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라고 했으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둘까요? 5A 여기를 6A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네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 2등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A죠. 그러면 수직 2등분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A가 되겠죠. 3A, 3A 해야 6A가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왜 이렇게 했을까? 정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사실은 이거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더 많이 알아요. 직각삼각형에서 3대 4대 5.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 정말 많이 봤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3A, 4, 5A잖아요. 그럼 A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돼요. 5A의 제곱은 25A의 제곱이죠.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3A 몽땅의 제곱, 9A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16이 되어서 16A의 제곱이 16이 되네요. 따라서 A의 제곱은 얼마? 1이 돼요. 근데 A는 길이기 때문에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 길이 그냥 3이었던 거예요. 이 길이 그냥 5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는 그냥 6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들은 많이 파악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예요? 아, 쌤,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면서요. 맞아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쌤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은 대변을 수직 이등변 한단 말이에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2등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얘도 2등분, 얘도 2등분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나는 빨간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구하고 싶은데 조금 못하겠어. 그러면 얘를 뭐라고 둘까요? X라고 둘까요?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죠?
2x가 되겠죠. 얘가 바로 2x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방금 구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방금 구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의 각각의 변의 길이를 다 구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인 걸 알고 있냐면 3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이 얼마인 것도 알고 있어요. 4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x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황색이랑요. 이 주황색이랑 누가 닮음이에요? 요 보라색 삼각형의 닮음이죠. 따라서 얘가 지금 3대 4면 이 길이도 3대 4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길이는 우리가 뭐임을 알 수 있냐면 이만큼이 4고 이만큼이 2x이기 때문에 요 작은 삼각형의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2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봐요. x 대 3은 자, x 대 3은 나는 x가 구하고 싶어요. x 대 3은 4-2x 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요거 곱하면 12-6x죠? 4x가 되죠. 그래서 넘어가면 10x는 12가 되어서 x는 10분의 2, 즉 10분의 12, 즉 5분의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아닌 그 중에 반을 구했어요. 그럼 한 변의 길이는 2배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5분의 1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 이제 다 했어요. 길이의 비.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였고요.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5분의 10이었어요. 4로 나눠버리면 1대 5분의 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넓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넓이의 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뭐 하면 나와요? 제곱하면 나오죠? 제곱하면 1대 25분의 9가 나오고요. 도형의 개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바로 25분의 9. 요게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넓이를 봤는데 요 넓이 같고 요 넓이 같다. 그쵸? 그러니까 두 개만 계산해서 2배 해버리면 첫 번째 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둘 다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삼각형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 커다란 삼각형이 3대 4대 5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삼각형 한번 볼까요? 이 작은 삼각형이랑 이 커다란 삼각형 뭐예요? 닮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길이 알죠?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알아요. 따라서 이 작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3-2 하면 1이 돼요. 그런데 얘가 뭐예요? 3대 4여야 돼. 그럼 여기도 3대 4여야 되죠. 그러면 1대 얼마가 되면 돼요? 얘는 3분의 4가 되어야지만 3대 4가 되겠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랑 높이 구해버린 거예요. 또 볼게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어때요? 또 닮음이죠. 쥐각 같고요. 막꼭지각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봐요. 이 변의 길이가 얼마? 밑변의 길이가 2인 거 알았어. 그럼 우리는 뭐만 알아내면 돼요? 높이만 알아내면 되죠. 그런데 뭐라고? 3대 4라고.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죠. 근데 여기가 3분의 4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4-3분의 4 해서 3분의 8.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첫 번째 항은요. 똑같은 게 2개씩 있는데 요 삼각형의 넓이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8이죠. 그 다음 작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되어서요. 2가 곱해져 있잖아요. 사라져요. 다 사라지죠. 따라서 3분의 2, 8, 16 플러스 4가 되어서 첫째 항은 3분의 20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 됐어요. 따라서 정답은요. 1 마이너스 공비 얼마였어요? 25분의 9였죠. 첫째 항은 3분의 20이 되네요. 그럼 여기 계산해 볼게요. 25분의 25 마이너스 9니까 얼마? 16이 되죠. 따라서 3 곱하기 16분의 20 곱하기 25가 되어서 또 약분되죠. 5, 4. 그러면 분모는 12가 되고요. 분자는 125
5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에 있었어요? 2번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비급수 도형의 활용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뭐 17번 또는 18번째 문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이런 뭐 삼각형이나 닮은 비 이용하는 문제들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좀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다가 등비급수 도형의 활용 문제들은 모아서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 문제들 한 번만 제대로 연습하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8번째 문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 끝나고 학생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답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기억, 니은, 디귿 같아 라고 했더니 하면서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이 미분계수 그리고 미분 가능에 대한 거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여러분이 좀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예요. 요런 모양은 정말 많이 봤던 문제죠. 그리고 함수 gx가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2분의 1이래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3차 함수의 일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랬을 때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gx의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요. 우선 gx를 보면요. gx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g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상수함수예요.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얘가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이게 상수함수인데 막 올라가고 있네. 살짝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상수함수예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예요. 선생님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여러분이 칠판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이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함수는요. 여러분이 칠판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1차 함수도 내려오고 있어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죠. 내려오는 거예요. 3차 함수 마찬가지, 4차 함수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는 상수함수니까 미분 가능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3차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해요. 그러면 얼마에서만 잘 보면 돼요? 0일 때만 잘 보면 되죠. 자, 그럼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첫 번째 뭐여야 됩니까? 연속이어야 돼요. 따라서 fx라는 3차 함수는 0에서의 함수값이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이 2분의 1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미분 가능해야 돼. 미분 가능이라는 건 0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건 오른쪽과 왼쪽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0보다 작을 때 미분 계수는 얼마예요, 지금? 상수함수잖아요. 0이에요, 0. 따라서 오른쪽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미분 계수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즉, f' 0도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차 함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생겼잖아요. 3차 함수 내려서 그냥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내려왔다가 막 올라갔는데 급하게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려오고 있으면 얘가 지금 뭐예요? 미분계수가 양수죠. 얘는요. 미분계수가 음수죠.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0에서 어떤 모양으로 생겨야 돼요? 0에서 미분계수가 0인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이런 식으로 되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겨져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생겨지던가 이런 식으로 생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감이 왔어.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 gx의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상수함수일 때는 뭐밖에 없어요? 2분의 1밖에 없어. 그러면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 생겼어야 되죠. 맞아요? 따라서 최소값이 존재해서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3차 함수란 말이에요. 3차 함수니까 내려와야 돼.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 그래서 최소값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런 다음에 어디를 지나야 돼요? 반드시 2분의 1을 지나야 되는데 2분의 1에서는 이렇게 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갈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왜? 쌤, 왜 안 돼요? 자, 올라갔어. 그럼 반드시 2분의 1보다 작은 값까지 와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자, 봐요. 이렇게 생겨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 이거 3차 함수예요? 아니지. 여기서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3차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원래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겼으면 3차 함수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특징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여기까지 특징을 파악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기억을 보면은요. G0 플러스 G'0이 2분의 1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봐요. 이 함수가 gx의 그래프인데 0에서의 함수값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0에서 미분계수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0이라 그랬어요. 2분의 1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니은 디귿 한번 볼 건데요. 니은을 보면은요. 1에서의 함수값이 2분의 3보다 작으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fx 한번 보면은요.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fx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거 써봅시다. 0일 때 함수값이 2분의 1이래요. fx 대신에 0 대입하면 c만 남는데 c가 2분의 1이래요.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1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0이 0이래요. 그러면 f'x 한번 구해볼게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래. 0 대입하면 b만 남는데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b가 0이 되니까 플러스 얼마까지 나와요?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f'x도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최소값이 극소값이네요.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리고 이 최소값이 나오게 하는 이 x값은 반드시 0보다 큰 쪽에서 생겨야 되죠. 자, 따라서 f'x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뭘로 묶어낼 수 있어요? x로 묶어내면 3x 플러스 2a가 되어서 x가 얼마일 때? 0일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2a일 때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0일 때가 뭐였어요? 극대였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a는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죠. 자, 마이너스 3분의 2a는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2a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양쪽에 곱해버리면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리고 2분의 3 곱해버리면 a는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파악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봐요. a가 0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극소값이 뭐가 돼요? 최소값이 되죠. 그 값은 반드시 얼마보다 작아야 돼?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3분의 2a 대입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하기 싫어. 그러면 니은을 한번 볼게요. 1에서의 함수값이 2분의 3보다 작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1에서의 함수값은 누구 따라가는 거죠? y는 fx 따라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y는 2분의 1인 거잖아요. 따라서 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에다가 1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여기다 1 대입하면 g1인데 1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1이 되어서 a 플러스 2분의 3 그대로 나오죠. 근데 a가 0보다 작아요. 여기다가 2분의 3을 더하면 뭐보다 작다?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거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디귿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디귿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gx의 최소값이 0이래요. 그때
2에서의 함수값이 2분의 5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해야 되네요. 최소값이 0이래요. 자, 극소값이 0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a에서의 함수값이 0이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2a를 대입해 볼게요. 자, f에 마이너스 3분의 2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2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고요. 3은 세제곱하면 27. 2의 세제곱은 8, a 세제곱이네요. 또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고요. 9분의 4a 제곱에 a를 곱하면 플러스 9분의 4a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하면 얼마? 0이 됐대요.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27분의 12가 되죠. 그럼 27분의 4a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27분의 4a 세제곱은 2분의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따라서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27이 되어서 마이너스 8분의 얼마? 27이 돼요. 이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누가 세제곱 된 건가? 마이너스가 세제곱 됐겠죠? 그리고 8은 누구의 세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 27은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때 2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2에서의 함수값이에요. 2라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대로 fx 따라갈 거예요. 따라서 x 대신에 얼마 대입하자? 2 대입하면 8이고요. a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곱하기 2의 제곱 4죠. 플러스 2분의 1을 계산하면 요거 얼마입니까? 8 빼기 2 하면 6이죠. 8 빼기 6 하면 2죠. 2 더하기 2분의 1 하면 정답은 2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요. 2에서의 함수값은 2분의 5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문제였고요.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고난도 문항 치고는 여러분이 충분히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유형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우리 20번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번 문항은 어땠어요? 이것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30번 문항보다 20번 문제가 좀 더 불안했어요. 이거 진짜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불안했었어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f1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fx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fx를 진짜 다 찾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인데 x가 0으로 갈 때와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해서 각각을 따로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제가 왜 제가 불안했냐면 또 모든 다항함수 fx예요. fx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때 1에서의 최대값을 물어봐? 조건이 이렇게 적으면 사실은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무한대로 갔어. 그러면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분의 뭔가가 극한값이 존재하네. 그런데 또 n이라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또 불안해. 그래서 뒤에 또 봤어요. x가 0으로 가. 그런데 x의 n제곱분의 fx가 4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fx는 반드시 누구는 갖고 있어야 돼? x의 n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약분이 되어서 4라는 극한값이 남을 수 있어요. 왜?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fx는 x의 n제곱을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되고 거기에 뭔가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는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에 fx 대신에 x의 n제곱 곱하기 gx를 넣으면 누가 사라집니까? x의 n제곱이 사라지면서 x에다 이제 0 대입할 수 있죠. 왜? 이제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따라서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4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x가 x의 n제곱 곱하기 다항함수의 꼴인데 x에서의 g의 함수값은 뭐가 된다? 아이고 0이 아니라 4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기출문제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gx가 다항함수인 건 아는데 얘가 몇 차 함수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거의 90% 이상의 문제가 이 gx가 상수함수일 때, 1차 함수일 때, 2차 함수일 때 또는 2차 함수 이상일 때, 2차 이상의 함수일 때로 나누어서 풀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해요. 이건 여러분이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다시 g라는 함수에서 얘가 다항함수인데 0에서의 함수값이 4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gx가 상수함수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gx는 뭐라고 쓸 수 있죠? 그냥 4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gx가 1차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ax 플러스 b의 꼴이겠죠. 그런데 0에서의 함수값이 4래. x에다 0 넣으면 b만 남는데 b가 4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지는 거죠? ax 플러스 4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2차 이상의 함수라면 g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x의 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해서 상수항이 얼마?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단 n이 몇 차 이상? 2차 이상. 이렇게 여러분 나누어서 문제 풀면요. 거의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gx가 4예요. 그러면 fx는 뭐가 되죠? x의 n제곱 곱하기 gx죠. x의 n제곱 곱하기 gx이기 때문에 4x의 n제곱이 돼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fx는 그럼 뭐가 되죠? x의 n제곱에 a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하면 a 곱하기 x의 n제곱 곱하기 x,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x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fx는 누구랑 곱해야 돼요? x의 n제곱이랑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x에 n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x에 n이 있으니까 n 대신에 쌤이 k라고 쓸게요. 헷갈리니까 k라고 쓰고 여기다 x의 n제곱을 몽땅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랑 곱하면 a의 x에 뭐가 되죠? n 플러스 k제곱이 될 거고 쭉쭉쭉쭉 곱해져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죠? 4x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반드시 붙여 놓을게요. 자, 이제 조건 하나 남았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는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얼마인 걸 알고 있어요? 6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1번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대해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죠. fx는 4x의 n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에요. 여러분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예요. 그럼 선생님 뭐만 확인하라 그랬냐면 분모와 분자가 몇 차식인지 확인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분모는 이미 찐뽕이에요. 뭘로 찐뽕이냐면 n 플러스 1차로 정해져 있어요. 분자가 문제예요. 분자는 n도 있고 3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봐요. n 플러스 1이 3보다 만약에 커요. n 플러스 1이 만약에 3보다 커. 자, 살짝 써볼게요. n 플러스 1이 만약에 3보다 크다면 분모가 차수가 더 크죠.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6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n 플러스 1이랑 뭐랑 같으면 3이랑 같으면 즉 n이 2이면요. 극한값이 뭐죠? 최고차항만 보라 그랬죠. 그럼 1분의 마이너스 4예요. 얘도 3이 됐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마이너스 4예요. 6 아니죠. 얘도 안 되는 거야. 탈락. 만약에 n 플러스 1이 3보다 작아. 그럼 분자가 더 크죠.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죠? 발산해버리죠. 그럼 극한값이 6으로 존재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상수함수의 경우에는 gx가 4일 때는 안 돼요. 만족하지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gx가 1차 함수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잘 보세요. 자, gx가 1차 함수일 때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자,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고요. fx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a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x의 n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인데 얘가 6이어야 돼요. 그럼 또 첫 번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최고차항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n 플러스 1이 얘는 최고차항이 맞아요. 근데 분자는요. n 플러스 1도 있고 3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3이 n 플러스 1보다 만약에 커요. n 플러스 1보다 3이 더 크면 분자의 최고차항은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분자가 차수가 더 커요. 그럼 얘는 뭐예요? 발산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 다음 n 플러스 1이 만약에 3이에요. 그러면 얘도 3이고 얘도 3이니까 분모 분자의 차수가 모두 같아졌죠. 그러면 극한값은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해요. 얘도 3, 얘도 3, 얘도 3이니까 개수는 뭐 남아요? a 빼기 4가 남고요. 분모는 1이 돼요. 이 값이 얼마면 돼? 6이면 돼요. 따라서 a가 얼마인 거 알아냈어요? 10인 거 하나 알아낸 거예요. 자, 또 n 플러스 1이 뭐보다? 3보다 뭐 할 수 있어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최고차항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최고차항은 얘네 둘이에요.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는 1분의 a가 되어서 극한값 여기는 a인데 이때 극한값이 얼마라고? 6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네요. n이 만약에 n 플러스 1이 3, 즉 n이 만약에 2라면 a의 값은 얼마가 되고? 10이 되고 n이 2보다 크다면 a의 값은 6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알아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뭐를 구하는 문제입니까? fx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fx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쓸 수 있겠네요. n이 2래요. n이 2면 n이 다 2예요. 그러면 a는 얼마가 돼? 10이 되니까 10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n이 2면 자 이렇게 쓸까요? n이 2면 자 그리고 n이 2보다 크다면 a의 값이 얼마가 돼요? a의 값이 6이 되죠. a의 값이 6이 되어서 a에다 6 대입하면 6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x의 n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많이 왔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세 번째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제로 여러분 세 번째 거는 그리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요. 지금 보면은 그대로 한 번 더 써볼게요. 3번에 대해서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fx가 어떻게 되냐면 ax의 n 플러스 k제곱에 뜨르르르륵 해서 플러스 4x의 n제곱이 되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k의 값이 뭐보다 크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n 플러스 1보다 n 플러스 k가 당연히 커지죠. 맞아요?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 해버려요? 발산해버리거든요. 그럼 얘가 6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3번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를 우리가 두 가지로 구했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f1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x에다 1 대입하면 1 돼서 얘는 14가 되고요. 자, n제곱 나와도 어렵지 않아요? x에다 1 대입하면요. 1의 n 플러스 1제곱 1이죠. 1의 n제곱 1이기 때문에 6 플러스 4 하면 얼마? 10이 나와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4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고난도 문항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문항들 나올 수 있어요. 상위권 학생이 아닌 경우에 약간 이제 중상위권의 학생의 경우에는요. 문제 20번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시험 자체가. 그래서 조금은 앞으로 여러분 연습이 필요해요. 20번 자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푸는지는 알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뒤로 가서 먼저 쉬운 문제부터 풀고 다시 20번 문제를 공략하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수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연습들을 지금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조금 힘을 빼고 25번 갈게요. 실제로 제가 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 이제 그만 풀어요 하는데 제가 얘들아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수능 특강 문제에서 이거를
나올 것 같아, 꼭 보자 하고 한 문제를 풀고 나왔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최근에 평가원 기출문제들 보면은요,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거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위치가 나왔습니다. 위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치를 미분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우선 속도가 돼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이 되죠.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6t 마이너스 10인데 t는 3에서의 p의 가속도, t가 얼마래요? 3이래요. 그래서 3 대입하면 18, 마이너스 10 하면 정답은 얼마? 8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25번 문제 이렇게 가볍게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가 4점짜리 문제이긴 하나 이것 역시도 수능 특강에서 너무나도 많이 연습했던 문제예요. 뭐예요?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fx가 주어져 있고요. gx가 주어져 있어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k가 크거나 같대요. 뭐? 3배 gx보다. 그러면 3배 하면 6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30보다 크거나 같대요. 구간에서. 실제로 우리가 주어진 대로 문제를 풀자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도 돼. 구간에서. 하기 싫어. 그쵸?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한쪽으로 다 모으죠. 그리고 미지수를 반대편으로 보내줍니다. 즉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k 미지수야. 반대로 보낼 거예요.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2 k 넘어갔어요. k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2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함수가 k라는 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구간에서 모든 점들을 확인해야 돼요? 아니죠. 이 함수 값들 중에서 어떤 값을 확인하자? 가장 작은 값, 즉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예요. 다 확인하지 말고 제일 작은 거 나와. 걔랑 누구랑? K랑 비교하면 되겠죠.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소값 말고 나머지 애들은 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K보다 크거나 같아질 겁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놓죠? h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0이 되고요. 요거 미분할게요. h'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어서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인수분해 가능하네요.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따라서 x가 얼마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3일 때 h'x의 그래프가 누구랑 만나요? x축과 만나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랑 3이고 최고창의 개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y는 h'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낼 수 있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x축 위, x축 아래 내려오네요. 다시 올라가는 y는 hx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4까지거든요. 최소값 어디서 생겨요? 3에서 생기겠죠. 따라서 최소값인 h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30이 되어서요. 사라지네요. 계산하면 얼마다? 최소값이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 3이야. 가장 작은 값이 3이에요. 그러니까 K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27번은요. 정말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 문제입니다. 하함수의 그래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 최소에 대한 것들, 부등식이 나왔을 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용한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되는지도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특강에 진짜 이런 유형 문제 많아요.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대망의 30번 문제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를 푼다거나 집에서 혼자 문제를 푼다면 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겠죠.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아마 설명이 조금 길어질 텐데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보시길 바랄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번 6월 모의평가 문제를 보니까는요. 유리함수 그래프, 무리함수 그래프 문제를 아주 쉽게만은 내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여기저기 보여요. 지금 여기 문제 30번 문제를 봐도요. 유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쉽지 않은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앞에 문제를 봐도 수투 아마 정종영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겠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문제가 딱 봤을 때 답이 나오는 문제보다는 물론 쉬운 문제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프 자체를 좀 그려보고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능에서도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문제를 아주 쉽게만은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게 기조인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 GX를 보면은 유리함수 그래프와 그리고 fx가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최고 창의 개수가 1이고 굳이 2에서의 함수값이 3인 3차 함수 fx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는 유리함수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차 함수예요. 그리고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집합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t가 마이너스 1일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g 합성 g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gx 구하라는 얘기예요. 즉 fx도 구하고 a도 뭔지도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거 이거죠.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 3이다. 똑 떨어지는 것부터 보자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서로 다른 두 점.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누가?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쉽게 접근하려고 점근선 바로 찾았어요. x는 1, y는 a. 그런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 분모에 x-1이 있습니다. 그런데 x의 개수가 a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써줘야 됩니까? 그대로 분모에 있는 x-1을 써줘야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x-a가 돼요. 없던 마이너스 a가 새롭게 생겼죠. 그럼 뺀 만큼 더해주고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9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뒤에 거부터 먼저 써주는 거죠. 즉 얘는요. x-1분의 a 빼기 9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 볼까요? x-1 사라지죠. 그래서 플러스 a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우선 점근선은요. x는 1 그리고 y는 a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누구의 값에 따라서 a-9의 값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9가 뭐일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a-9가 0보다 클 수도 있어요. a-9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a-9가 0일 때, 즉 a가 9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9가 0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거 사라져요. 그래서 a만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g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9고 얘가 fx가 되는 거예요.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a가 9보다 클 때는요. 즉
a-9가 0보다 클 때, 즉 a가 9보다 클 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겨지게 되는 겁니까? x는 1과 x는 a에 대해서 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져요? 이렇게 생겨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좀 더 엄밀하게 선생님이 그려드릴게요. 지금 보면은요. a의 값이 9보다 큰데 얘가 점근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점근선이요. 점근선이 9보다 큰 곳에서 그려져야 돼요. 얘가 a예요. a. 얘가 점근선. y는 a. 그리고 9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9는 여기에 있고 점근선이 x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9가 되고요.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9에서 이렇게 반드시 만나야 돼요. 아셨어요? 왜? 왜? x에다 0 넣으면 9가 되거든요. x에다 0 넣으면 9가 돼요. 자, 그 다음 a의 값이 9보다 작을 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여러분 사실은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a의 값이 9보다 작을 때는 점근선은 y는 a 그대로예요. y는 a인데 a가 9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9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x는 1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a-9가 0보다 작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0일 때 9 지나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사실은 생각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기준이 t가 -1일 때랑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거든요. 근데 이 t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이 점근선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의 값이 9보다 클 때, 9보다 작을 때에서 특히 a 값이 9보다 작을 때는 누가 기준이 하나 더 생겨줘야 될 것 같아요? t의 값이 3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기준이 다시 나눠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 여기 머리 아프죠? 여기서부터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A가 9입니다. A가 9면 우리 아예 이제 GX의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A가 9면은요. X가 1일 때가 있어요. A가 9면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건 뭐냐면 t의 값이 -1일 때랑 t의 값이 -3일 때에 대해서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요. fx는요. x의 값이 2일 때 반드시 y의 값이 3이어야 돼요. 자, 봐요. 녹색보다 크거나 같을 때 t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렇게 생긴 i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이미 문제 생겼죠. 여기 보세요. t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만약에 t가 9가 되는 순간 얘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만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얘는 탈락이에요. a가 9일 때는 탈락이에요. 됐죠? 그래서 a가 9인 거는 실제로는 쌤이 아까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이미 탈락. 자, 이제 a의 값이 9보다 클 때도 한번 살펴볼게요. a의 값이 만약에 9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제 봐요. 하나하나 선생님이 합체해서 그려볼게요. 자,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보면은 x의 값이 1인 게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y의 값이 얼마인 게 점근선입니까? a인 게 점근선이에요. 그런데 a는 9보다 큰 거예요. a는 9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9일 때 x가 0일 때 y는 9를 반드시 지나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또 기준이 있었잖아요. t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t의 값이 -1인 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또 뭐도 알고 있죠? 2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여야 돼? fx의 함수값은 3이어야 돼요. 그런데 x-1분의 ax-9의 그래프 봐요. x가 1보다 클 때는 의미 없죠, 사실은. 왜? 우리는 1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만 유리함수를 택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fx는 이 점을 지나야 되고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t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이미 여기 봐요. 상수함수 그으면 이미 한 점 만났죠. 그럼 여기서는 몇 개의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그러면 fx 그래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이 부분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여기 유리함수 그래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개가 만나야 돼? 두 개가 이렇게 생겨야 되죠. 그럼 두 개가 생겼어.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죠. 그럼 봐요. 두 개가 생겼어. 만약에 생겼다고 해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려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생겨지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 두 개 하고 싶어. 내려와야 되죠. 반드시. 얘를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상수함수 그래프 그려봐요. 세 개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가 9보다 클 때에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볼게요. A가 9보다 작을 때가 이제 문제라고 했는데요. A가 9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느낌에 어때요? 아까 T는 3인 게 굉장히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T는 3인 게 굉장히 걸림돌이기 때문에 A가 9보다 작은 것 중에서도 우리는 A가 3보다 크고 9보다 작은 경우와 A가 얼마인 경우, 3인 경우와 A가 3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요. 함수의 그래프를 쌤이 또 그릴게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A의 값이 3과 9 사이에 있기 때문에 T는 3을 먼저 그려놓을게요. 자, T는 3 먼저 그려놓을 거고요. T는 마이너스 1 먼저 그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점근선이 3보다 크죠. 그래서 점근선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Y는 A 여기 있을 거고요. X는 1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X는 1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 어떤 부분만, 이 부분만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를 알고 있습니까? 2일 때 얼마를 지난다? 3을 지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봐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지금 상수함수랑 이미 하나의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점에서만 더 만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점에서? Y는 A가 됐을 때 여기서는 점근선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A라는 점에서 Y는 A가 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얘가 언젠가는 한 번 더 만나야 되는 거야. 내려오고 있어. 만나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T가 3일 때까지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봐요. 내려오는데 다시 올라가면 안 돼. 왜? 올라갔다 내려가는 순간 다시 3개의 점이 돼버리잖아. 거기다 하나, 둘, 셋, 4개까지도 될 수 있어. 그래서 더 내려가자니 3에서 이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2개의 점에서 만났어? 근데 3보다 작은 점에서 또 서로 다른 2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녹색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다른 두 점이라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 그래. 그러면 3일 때 이렇게 접하면 안 되나? 접하면 자,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순간 서로 다른 2개 맞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서로 다른 2점 됐어.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2개까지 맞췄어. 그럼 이제 내려와야 되죠. 내려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몇 개의 점에서밖에 못 만나요? 하나의 점에서밖에 못 만나는 거야. 왜? 3차함수 그래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과 9 사이일 때도 안 되네. 탈락. 자, 이제 A가 3일 때 한번 볼게요. 이거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요? 실제로 선생님 그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도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선생님 얘부터 먼저 해봤겠죠. 왜?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얘가 T가 3인 게 기준이네.
그럼 점근선도 있어야 되네. 그러면 A가 3인 것부터 먼저 사실은 해봐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T는 마이너스 1인 게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은 똑같이 여기가 점근선도 되는 거죠. 똑같이 얘가 점근선도 돼요. 그리고 똑같이 얘가 이제 x는 1이 점근선이에요.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유리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점근선을 만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일 때 함수값이 얼마가 돼요? 2일 때 함수값이 3이면 돼요. 2일 때 또 3이면 돼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자, 여기서 이미 하나의 점에서 만나고 있죠. 상수함수 그래프 그려봐요. 하나의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색으로 그려볼까? 주황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내려올 건데 다시 T가 3일 때, 즉 점근선일 때는 이쪽에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 때는 반드시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될까요? 2개의 점에서 만나줘야 돼요. 따라서 하나의 점에서 쭉 만나다가 3일 때는 2개의 점에서 만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미 2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내려와야 되겠죠. 그런데 봐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몇 개의 점에서 다시 만나야 돼? 2개.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가자.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내려왔어. 더 내려가면 안 되죠. 왜? 더 내려가는 순간 서로 다른 2개의 점에서 만나는 게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의 점에서 우선 만나자. 그 다음에 여기 왔어. 2일 때 3 지났어. 그 다음에 이렇게 슉 내려와 봐요. 그러면 봐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면 딱 2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 T가 3일 때 2개의 점에서 만나죠. 3보다 클 때 2개의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a가 3보다 작을 때도요. 선생님이 살짝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겨져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t는 3이에요. 그리고 t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점근선이 더 내려오죠? 점근선이 이렇게 생겨지게 돼요. 이렇게 생겨지면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어서 이쪽 부분에서 또 사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2일 때 3인 점을 꼭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왔어. 계속 내려와.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A가 3보다 작을 때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는 fx를 찾아야 됩니다. fx를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봐요. 극대값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극소값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더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에서의 함수값이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요. 이 주황색 fx랑 y는 3이라는 두 개의 함수가 만났을 때 x값이 인데 얘는 뭐예요?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fx 빼기 3을 했어. 그랬더니 2에서 중근을 가졌어. 그런데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fx 빼기 3도 최고창의 개수는 1이 나오죠? 맞아요? 따라서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면서 2에서 중근을 가진다니까? x-2의 제곱을 근으로 가져요. 그리고 근 하나 더 있죠. 모르겠어. 그럼 x 빼기 알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f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2의 제곱에 x 빼기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구하고 싶어? 극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걔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따라서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미분 잘 안 되는 친구들 요거 전개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어서 f'x 구해보면은요. 앞에 거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4고요. 뒤에 거 x 빼기 알파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 요거는 그대로 놔둬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죠. 숫자 미분하면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 얘 보세요. 2로 묶어내면 x-2, x-2 공통이기 때문에 x-2로 묶어낼 수 있고요. 2x
마이너스 2알파, x 마이너스 2 하나 나갔으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봐요. 여기서 x값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래서 극대값을 가진 x가 2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는 3x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가 0이면 돼요. 따라서 3x는요. 2알파 플러스 2가 되고요. 따라서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알파 플러스 2가 돼요. 즉 3분의 2알파 플러스 2일 때 극소값 얼마를 가지는 거죠?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3분의 2알파 플러스 2를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요. 3분의 2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3분의 2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을 하면 극소값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3분의 6이란 말이야. 따라서 3분의 2알파 마이너스 4 몽땅의 제곱이고요. 얘는 3분의 2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3알파가 되고요. 3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런데 또 2로 묶어낼 수 있어. 알파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2의 제곱은 4,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분모는 3의 제곱 9가 되고요. 곱하기 3분의, 얘 볼래요? 2알파 빼기 3알파니까 2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알파. 따라서 마이너스에 알파 빼기 2로 쓸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앞에 나가고요. 알파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사라지고요. 알파 빼기 2의 제곱, 알파 빼기 2니까 알파 빼기 2의 세제곱은 9, 3, 27인데 27은 3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알파 빼기 2가 얼마가 되고 3이 되고요. 따라서 알파가 얼마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5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fx를 구한 거예요. 알파가 얼마다? 5다. 그리고 a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 구했어요, 여러분. gx 구해볼게요. 이제 여기다 아예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gx는요. gx는 x-1분의 ax-9였는데 a가 3이래요. 그래서 3x-9가 돼요.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였는데 fx 여기 구해놨어요. x-2의 제곱, x-5 플러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 g 합성 g에다가 얼마 대입한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g에 g 마이너스 1부터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은 x가 1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네. 그래서 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g 6으로 바뀌게 되죠. G 쓰는 법을 까먹었네. G 6. 그죠? 자, 6은 어때요? 1보다 큰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x에다가 6을 대입하면 돼요. 6-2 하면 4죠. 4의 제곱은 16. 6-5, 1이죠. 플러스 3을 해주면 19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1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고난도 문항을 풀고 나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나요? 아니겠죠.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느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도 한번 잘 보세요. 기준이 t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t는 마이너스 1일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리함수의 그래프도 점근선이 똑같이 이렇게 생겼고요. 상수함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a의 값이 얼마일 때부터 해보는 게 가장 유리하겠어요? 3일 때부터 해보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리고 3보다 클 때 어떻게 되지? 그리고 더 커지면 어떻게 되지?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들 좋을 것 같고요. 문제 풀 때
팁처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차 함수 그래프 제가 지금 fx랑 3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찾아냈는데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2에서의 극대값이 3이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fx 구해도 돼요. 그러면 저처럼 이런 식이 나오지 않고 fx가 이렇게 풀로 3차 함수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풀어드렸어요. 왜? fx랑 3과의 관계에서 x는 2일 때가 중근을 가진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미지수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fx 빼기 3으로 식을 만드는 거 요것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리함수의 그래프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9월이나 수능에서는 유리함수 그래프 문제가 좀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그래프 점근선 찾는 연습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들도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앞으로 여러분 6월 모의평가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강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뭐 수시다, 뭐 여름방학이다 이래서 굉장히 공부에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수생들, N수생들 약간은 지칠 때예요. 막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지칠 때예요. 그러면 남들은 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지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와서 좀 뭐 칭얼거려도 좋아요. 그러니까 힘내서 우리 끝까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완성도 수능 특강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수능 완성에서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요.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